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주식 투자자가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 읽어보고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사업 보고서를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업 파라다이스 재무상태표 항상 저는 손익계산서부터 읽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반기와 반기를 비교했죠. 자,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늘었고요. 그다음 매출 총이익도 늘었죠. 전년 반기에 비해서 늘었고, 영업이익은 지금 손실에서 엄청 많은 손실에서 지금 흑자 전환이 됐어요. 지금 흑자 전환.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아직 적자예요. 적자지만 적자 규모가 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반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도 많이 적자 폭이 많이 감소가 됐죠. 많이 감소가 됐고 이제 이런 비용들은 이제 우리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지분 상품 평가 손익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눈에 익죠. 저번에 한번 배웠어요. 자, 이렇게 그냥 눈에 익으시면 돼요. 눈에 익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지금 했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어, 작년에는 지금 이익이나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금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영업 이익은 흑자로 전환됐고 손실 규모가 적어지고 있어요. 손실 규모가 적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회사의 재산,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그러니까 자본 조달과 조달된 자본으로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냐 이런 걸 나타낸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자, 현금이 늘어났네요. 현금이 늘어났고 단기 금융상품은 좀 많이 줄었죠. 줄었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예. 매출이 뭐 증가했으니까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 미수금 뭐 비슷비슷하고, 예, 선급 비용도 뭐 비슷하고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재고자산도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건 없고, 재고자산도 특별하게 이상한 건 없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 기타 유동자산, 좀 많이 늘었어요. 기타 유동자산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어차피 그냥 유동자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291. 왜냐하면 지금 손실이 났잖아요. 단기 순손 작년에도 손실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 비율을 한번 보셔야 돼요. 손실이 난 회사들은. 자, 제가 저번에 어떤 회사들은 비율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재무상태표. 튼튼한 회사들은 굳이 비율 분석을 안 하셔도 돼요.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굳이 안 하셔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무조건 비율 분석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회사가 자금이 유동성이 또 떨어져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신주 인수권분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희석이 되잖아요. 주주한테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유동자산이 지금 291이에요. 291.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는 295. 눈으로 딱 봐도 유동 부채가 더 많잖아요. 유동은 뭐라고 하죠? 유동자산은 개념은 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게 유동자산이라고 했죠. 세 가지 의미. 1년 이내 현금화, 단기 투자 목적, 재고자산. 유동부채도 1년 이내 갚아야 될 거예요. 1년 이내 유동부채. 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산은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보셔요. 한번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뭐야? 특별한 건 유형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이제 이거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10억, 100억, 1000조, 1조 7천
1조에 1조 7천, 1조 6천, 7천, 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이. 자, 그래서 이제 매입채무 보고 이 매입채무 유동 비율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보통 유동 비율 보고 그다음에 당좌 비율이라고 있어요. 당좌 비율. 유동 비율보다 좀 더 회사가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현금으로 이제 현금의 어떤 그런 능력을 좀 여력을 나타내는 그런 비율인데 보통 당좌 비율에서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요. 재고자산을 빼고 이거 재고자산은 왜냐하면 우리가 유동자산 중에 1년 이내 현금화 단기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팔리더라도 외상 매출금으로 팔릴 수가 현금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빼요. 현금하고 유동자산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유동부채 중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선수금이 있어요. 선수금. 선수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선수금이라는 게 우리가 저번에 계약부채 배웠잖아요. 계약부채. 이 계약부채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미리 받는 거. 자, 그런데 돈을 미리 받는 건데 왜 부채의 개념이냐? 이게 왜 부채의 개념이냐? 돈을 미리 받는 건데 부채의 개념이에요. 부채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자산이 미래에 그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현재의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런 나갈 현재의 의무가 발생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현재 의무가 어떤 의무가 발생했냐면 회사의 자산이 나가요. 어떤 자산? 선수금은 재고자산이 나갈 거예요. 재고자산. 왜?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이 재고자산을 나중에 우리 회사한테 팔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나가는 게 매출이가 되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이 선수금은 저는 이제 그래요. 회계학 책에는 유동 부채 뭐야 이렇게 당좌 비율 구할 때 선수금을 포함해서 하지만 저는 선수금을 빼고 하거든요. 선수금을 왜 이거는 뭐야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이 나가는 거예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나가는 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고자산이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면 의외로 그 유동 부채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유동 부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좀 약간 참고하셔서 선수금 빼고 재고자산 빼고 하면은 당좌 비율이 의외로 좋아요. 의외로 이게 생각만큼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저번 설명해 드렸죠. 장기 차입금인데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이제 만기가 1년이 안 남았어요. 1년 이내예요. 만기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그런 장기 차입금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유동 부채로 간다는 거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 차입금 보셔요. 지금 7,300억이 있어요. 아마 작년부터 좀 차입금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부채 비율 한번 구해보시고 유동 비율 구해보시고 당좌 비율 구해보시고 유동 비율도 가급적이면 재고자산하고 선수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서 구하셔요. 그리고 당좌 비율 구할 때 선수금은 가급적이면 빼버리고 재고자산하고 그렇게 빼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 잉여금이 그래도 양호해요. 아직 그 전에 워낙 이익을 계속 탄탄히 냈다가 2017년도부터 적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탄탄하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본에. 그대로 변동사항 없죠. 자본에 변동사항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한번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62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을 과연 이걸로 갚아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출되는 현금 흐름, 이자 금융 비용이 지금 148억씩 나가요. 148억씩 나가니까 좀 많이 늘었잖아요. 148억씩 나가니까 이 부분 체킹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영업이익은 발생했는데 금융 비용이 워낙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단기 손익이 되려면 영업이익이 좀 급격하게 뛰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용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단기순 손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고,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자, 그럼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사업을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음, 이 회사 한번 그 그룹 지분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공시사항에 다 있어요. 공시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공시사항에서 받으셔요.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지금 이렇게 쫙 이게 지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37.85% 있고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또 워커힐 부산, 제주 카지노, 도구 스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 세가사미가 이번에 아마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주로 볼 거예요. 자,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카지노 사업 부분 매출 현황 보니까 거의 카지노가 매출 비율이 81%예요. 2017년도에는 82.5%였는데 호텔 비중이 조금 이제 좀 매출도 좀 많이 증가했잖아. 이게 반기니까 곱하기 2 하면 대충 곱하기 2 해도 벌써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 다음에 호텔도 좀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기타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 그래서 호텔 비중이 좀 늘어났다. 이제 이런 거 카지노 업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 뭐 다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관련 법령 또 정부의 규제가 또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 그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이번에 인천 영종도에 새롭게 개장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지금 매출이 뛰었죠. 뛰었죠. 매출 증가 속도가 좀 많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셔요. 이 부분을 매출을 뛰는 그 속도를 자꾸 주의 깊게 파라다이스 시티를 나머지는 그냥 성장성이 없다고 보시고 파라다이스의 핵심은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시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도 입장객 수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회사 현황에서 이제 국적별 드랍액이 있어요. 이게 중국인 VIP가 원래 2017년도 37.3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해 놨거든요. 또 이것도 국적별 입장객도 제가 2015년도부터 한번 이 내용 공시 내용을 쭉 정리해 놨어요.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볼게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인천 영동도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개발 사업인데 지금 사업 진행 과정이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의 사가사미 홀딩스와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55% 갖고 이쪽 사가사미 홀딩스가 45% 출자해서 만든 이제 그 사업체. 그래서 자, 파라다이스 시티 조감도거든요. 이게 파라다이스 시티 조감인데 여기 보면 1단계 사업 중에 호텔, 카지노 이렇게 해가지고 4월 20일에 이미 작년에 개장을 했어요. 2017년도에 4월 20일에 개장을 했어요. 이게 4월 20일에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1-2차 산업은 뭐냐면 시설물 그 K플라자 클럽, 스파, 부티크 호텔, 클럽 등 엔터테인먼트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2018년 9월에 완공하는 계획. 9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9월이니까 거의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완공이 됐는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조 3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지금 파라다이스는 지금 배당주보다는 좀 성장주로 보셔야 돼요. 성장주로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주로.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은 이렇게 총 8천억을 그냥 차입금이 늘어났잖아요. 차입금이 늘어났으니까 아까 보셨지만 금융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금융 비용이. 자, 금융 비용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항상 보시고 현금 흐름표 보시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확인하시고 그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1년 이내에 그 당좌 비율
이렇게 1년 이내에 그 뭐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당좌 비율도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 입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카지노잖아요. 그냥 외국인들이 공항에 와서 접근 편의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접근 편의성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개장 이후 영업 상황.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8년 4월 개장 이후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20, 이게 보니까 2017년도 개장했잖아. 2017년도 4월 개장, 뭐 좀 잘못 쓴 것 같아. 2017년 작년 17년도 누적 방문 120만 명 돌파. 뭐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복합 리조트로 이게 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합 리조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보려면 제가 일본 동영상에 보면 일본 동영상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거기 정보 이용 회계 정의를 말할 때 정보 이용자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외부 감사 대상 회사 규모가 커지면 외부 감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이면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한다고 했어요. 공시. 이 뭐야 파라다이스 이 부분도 파라다이스 세가세미도 공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이제 공시사항을 이렇게 보실 때 이제 공시사항 들어가셔가지고 파라다이스 세가세미를 찾아보세요. 그럼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한번 이 감사 보고서 보고 원가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원가 분석을 해서 과연 그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것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아까 잠깐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매출액이 사교장 수입이 이게 카지노잖아요. 카지노. 카지노 매출이 이거고 174.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사교장 원가가 이거예요. 호텔 매출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호텔 매출 원가는 이거예요. 호텔은 벌써 적자잖아요. 한 2천 반 이상이 적잖아요. 2천 한 뭐예요? 지금 800억? 그런가요? 2천 아니 더 했죠. 지금 3천 300억 정도 330억 정도 적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영업손익이 뭐예요? 호텔에서 나온 거예요. 호텔에서 이 매출 총이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도 일정 부분 호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이게 다 사후장 수입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BEP는 통과됐어요. 이미 파라다이스 시티가 세가세미가 영업 이익에서는 벌써 영업 뭐야 이 카지노 쪽은 이미 뭐야 이쪽은 통과했어요. 이 영업 이익은 이미 달성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금융 비용이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금융 비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손실은 났지만 이미 영업 이익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라다이스 쪽을 볼 때에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우리가 이제 주석을 좀 보셔요. 주석을 볼 때 자,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37.85%, 그 다음에 개인 이거니 학원이 4.9, 자기 주식이 6. 나머지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기 주식 중에 이게 이익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게 보셔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안 볼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실 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셔요. 옛날에 한번 읽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보셔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몇 년치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봤죠. 많이 봤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좀 이제 익숙해졌죠. 한번 보셔요. 이거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배웠죠. 금융자산 할 때 지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뭐라고 했죠? 평가에서 평가 이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은 평가에서 평가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는 거. 기타 포괄손익 이것은 자본이에요. 자본. 이것은 단기 손익으로 간다는 거. 이건 자본. 그래 단기 손익으로 안 가요. 이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건 작년치잖아요. 작년. 올해는 이걸로 바뀌었다고 했죠. 개정
분명히 말씀드릴 금융자산에서 보시면 돼요. 금융자산 동영상 금융자산에서 강의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좀 제가 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좀 양이 적은 회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렇게 보시면 이 광고 선전비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지금 146억이에요. 광고 선전비 146억. 작년에 전반기에만 146억이고 올해는 벌써 99억이에요. 99억. 올해 반기에. 자, 이게 광고 선전비가 뭐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써 있는지 한번 저도 이렇게 기사를 잠깐 봤더니만 보니까 이제 김수현 씨를 광고 모델로 했어요. 김수현 씨.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어떤 회사를 내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대의 아이콘들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김수현, 뭐 방탄소년단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공부하셔야 지금 그 팬덤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팬덤. 이 팬덤은 그 이 스타들의 어떤 굿즈라든지 스타들이 광고한 그 어떤 그런 뭐 이러한 부분들 파라다이스 있으면 이쪽에 뭐냐면 이 팬덤들은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마 그때 아마 성지순례처럼 이 김수현 팬들이 이쪽을 다녀간 것 같아요. 2017년도 이 개장했을 때.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김수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인기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 지금 여러 가지 또 중국에서 인기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배우 중에서는 원탑이에요, 원탑. 그리고 그 뭐야 바이두라고 그 한국 드라마 인기 순위 보면 어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드라마 인기 순위를 보면 1위에서 5위까지가 김수현 씨가 지금도 군대 갔는데도 그 거의 줄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김수현 씨가 그만큼 아직도 영향력이 크다는 이미 군대에서 활동을 안 하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를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광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형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기본적으로 뭐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정예인, 막 이런 애들은 좀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블랙핑크,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동방신기가 거의 독보적이고 아직도 독보적이에요. 동방신기가 엑소보다 훨씬 독보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게 광고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마 김수현 팬들이 와도 매출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젊은 여성층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결혼하면 또 남자랑 같이 데리고 올 거야. 한번 왔던 데는 또 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의외로 좀 괜찮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광고 선전비에 대한 부분 한번 체킹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라고 했어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항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종업원 급여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있죠. 그 다음에 임차료. 이게 어떤 성격이라고 했어요? 고정비. 고정비. 대략적으로 한 파악이면 한 3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정비가 많다는 것은 아까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더 아마 파라다이스 시티만 분석하면 더 심할 거예요. 고정비가. 근데 이게 고정비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3번 동영상 그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시티 그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BEP는 이미 영업이익은 BEP는 넘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관찰하시고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자, 한번 제가 매출 한번 이쪽에서 좀 한번 체킹을 해봤어요. 매출을. 이렇게 보면 지금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2018년도 7월, 8월까지는 이제 공시가 나오잖아요. 공시가. 한번 보셔요. 공시상. 그러면 월별로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이거 뭔가 잘못 썼어요. 제가. 이거 잘못 썼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요. 지금. 확인해 보셔요. 이건 잘못 썼어요. 제가. 단위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단위를 2단위하고 2단위하고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건 없다고 하시고. 자, 매출이, 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했다가 2017년도에 감소했죠. 자, 2018년도는 그냥 대략적으로 곱하기 2 한번 하면 벌써 좀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2018년도 파라다이스 시티 영향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마이너스였다가 2018년도에 아까 보니까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BEP를 통과했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중국의 옛날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좀 그 한한령 그것 때문에 한한령 때문에 좀 관광객들 그다음에 좀 이쪽 규제 그다음에 그 좀 제가 봤을 땐 VIP들이 좀 많이 못 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회복되면서 영업이익이 또 증가되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아직은 하지만 증가폭이 좀 컸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뭐든지 경기를 보더라도 방향성. 왜냐하면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를 보더라도 절대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치보다는 그 1차 미분치가 중요한 거예요. 1차 미분치. 즉 1차 미분을 해서 이 성장하는 성장성, 이 성장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성장성을 따질 때 1차 미분치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성장 속도도 중요해요. 2차 미분치. 2차 미분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성장 속도, 성장성과 성장 속도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기별로도 지금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지 이번 3분기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3분기 때 확인하시면 그래도 성장이 좀 되는구나. 이제 그게 되면 나중에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의 성장성이 확보만 되면 영업이익은 나중에 그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뭐 사신다 그런 것보다도 나중에 그 성장성만 좀 확보되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도 좀 지금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입장객 추이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방향성. 아까 매출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봤는데 입장객 추이를 지금 중국, 일본, 기타. 중국하고 일본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근데 그리고 기타 그리고 이제 카지노 매출만 호텔 매출은 빼고 카지노 매출만 별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카지노 매출만. 자, 중국이 73.7% 계속 줄어요. 사드 영향으로 계속 줄죠. 44%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로 전환됐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인데도 그래요. 이 상태인데도.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반사적으로 좀 늘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여기서 이제 변동이 없죠, 거의.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일본 카지노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 부분이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기타 부분 늘고 있고 다른 나라. 예. 그리고 이제 카지노 매출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입장객 수예요. 자, 입장객 수가 여기선 줄었어요. 줄었는데 매출이 늘었어요. 매출은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카지노 매출이잖아. 페스티벌 매출이 늘었어요. 입장객 수가 줄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입장객 수가 엄청 늘었는데 매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관성이 있으면 좀 분석하기 쉽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VIP만 한번
이건 중국인 VIP, 일본인 VIP, 기타 VIP 이거는 일반 고객 매스, 예, 일반 고객으로 따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중국 VIP는 계속 줄어요. 이렇게 중국 VIP 줄고 일본 VIP는 여기까지 최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뭐 줄고 기타 VIP는 예, 계속 늘고 있어요. 기타 VIP 다른 나라 좀 어떻게 보면 한 나라보다는 리스크는 많이 회피가 됐어요.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비중이 크면 한알령 같이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균형 있게 잡혔잖아요. 리스크가 많이 줄었어요. 리스크가 줄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좀 많이 이렇게 늘었어요. 일반인들은 VIP보다 쓰는 돈은 적겠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요. 항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이거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적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일반인들 비중이 크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균형이 있어졌어요. 이때보다는 훨씬 균형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회사가 상당히 균형이 있어졌다. 이제 그런 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입장객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매출을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 저도 이제 해결은 못했어요. 아직 이게 원인이 뭔지 해결은 못했어요. 해결은 못했는데 이런 것은 항상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투자 대상 회사로 결정한다 할 때는 저와 같은 고민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매출 보고 이익 보고 아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때는 매출이 더 줄었을까? 2017년도에는 여기 보면 입장객이 제일 많은데 83만 명인데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그냥 그 추론은 뭐냐면 제가 생각한 그냥 생각은 뭐냐면 김수현 씨 광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수현 씨 광고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팬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게 성지순례처럼 왔으니까 많이 왔는데 돈은 많이 안 쓴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다. 한 가지 원인은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는 이 회사를 이번 사업 보고서 처음 봐요. 처음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찰한 분들이 잘 하실 거지. 저는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틀리든 맞든 제가 이 회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냥 주식 담당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냥 가서 막연하게 뭐 회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익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원인이냐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VIP 안에서도 지금 VIP로 됐지만 VVIP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은 최상위 VVIP.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의 비밀일 것 같아요. 고객 관리의 비밀일 것 같아요. 아마 주식 담당자도 모를 확률이 크죠. 근데 VVIP의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도 있을 거고. 그 VVIP가 어떻게 좀 못 오는, 2017년도에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어야, 또 많은 돈을 써야 매출이 증가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요.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도보다는 그 입장객이 적지만 그래도 VVIP가 조금씩 좀 회복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관광 쪽이 조금씩 풀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좀 한국하고 또 이렇게 또 트러블이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좀 많이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지금 풀어주는 느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에
파라다이스 시티를 여러분들이 그 파라다이스 아까 뭐야 그 회사 있죠? 일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 그 감사 보고서 파라다이스 시티 그 회사 감사 보고서를 보시고 어 잠깐만요. 감사 보고서가 예, 예, 예.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세가사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그 감사 보고서를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 기계들, 머신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수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대수들.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어, 그 우리가 이제 예측은 최대 들어올 수 있는 만약 뭐 슬롯 머신 대수 파라다이스 시티예요, 시티. 슬롯머신이랑 무슨 뭐 여러 가지 머신들 뭐 이렇게 뭐 블랙잭 할 수 있는 머신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수가 뭐 나오면 그 대수가 나왔으면 그 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나왔으면 주식 담당자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아니면 직접 가서 한번 세워 보셔요. 가서 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세워 보셔요. 공시사항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셔요. 저도 대충 봐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워 보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슬롯머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코리나 뭐 다른 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그러면 이 한 대당 매출이 대충 나오잖아요. 한 대당 매출이. 이 매출을 곱하면 대충 이 회사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그 매출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이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가. 자, 여기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이제 파라다이스는 첫 번째,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당좌 비율,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 추이,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영업 현금 흐름의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세 번째, 어, 그 앞으로 매출 관찰을 월마다 나오니까 항상 관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관찰할 때 월마다 나올 때 가급적이면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어떤 매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그 어떤 사이트냐면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사이트가 관광 지식 정보 사이트 아마 정보 시스템일 거예요. 자,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이 사이트 한번 쳐보셔요. 인터넷에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쳐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광객의 입국이나 출국 관광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오는데 입국 출국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요 관광지의 어떤 입장객 통계가 나와요. 입장객.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파라다이스 시티를 찾아보셔가지고 그 입장객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이 회사를 관찰한다 그러면 파라다이스 시티를 최대한 관찰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부는 성장이 없다 생각하고 이것만 성장해도 이 회사는 성장 산업이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국이랑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만큼 매출 그 상승 어떤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현금 흐름표상에. 그러면 나중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자꾸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관찰을 하시고 좀 나중에 사도 돼요. 프리미엄 주고 그때부터도 많이 오를 거예요. 만약 매출만 성장하면 왜 영업이익률 고정비로 인한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래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관찰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오늘은 파라다이스 사업 보고서를 한번